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수정 대학원생이 정리했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발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 보게 되면은 교사들이 성취 기준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교육과정 분석 방법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 유수정입니다. 제가 일단 교육과정 분석 방법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한 것은 제목, 저자, 학술지명, 그리고 번호사항, 발행연도, 분석 대상, 분석 방법, 국문 초록 이렇게 작성하였고, 분석 대상에 대해서 세부 분석 대상,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세부 분석 방법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대상이랑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류하기 쉽게 스스로 필터를 해보았는데요. 분석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필터를 작성해 놓았고,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필터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리한 테이블을 보자면, 일단 제가 2020부터 2011년까지 분석을 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드러난 분석 대상이 성취 기준이었어요.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은 교사들이 성취 기준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육과정에서 특정 분석 대상이 딱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연계성 부분인데요. 그래서 연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이렇게 테이블을 정리해 볼 수 있고 2014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옛날 것까지 분석을 해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정도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5까지의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분석한 논문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거는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한 논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제가 몇 개 빠뜨린 것 같긴 하네요. 너무 적은 거 보니까. 아무튼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 툴을 이용해서 논문을 쓴 경우를 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팀스를 이용해서 그 분석을 한 논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팀스를 이용해서 교육과정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룸의 신교육 목표 분류 체계를 이용해서 분석한 논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툴을 개발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다른 분석 툴을 이용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교 분석한 논문들인데요. 이 비교 분석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이랑 비교한 논문들이에요. 물론 여기 분석 툴 논문 중에서도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육과정과 저희 한국 교육과정을 비교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분석 툴을 이용해서 한 것이 더 주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석 툴 쪽에 분류를 하였고, 비교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 툴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한 경우에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은 공통점과 차이점, 관련성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논문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델파이 조사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교수님이 같은 교수님이고 주제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용한 논문들도 있었는데 네, 설문조사를 이용한 논문은 이제 학생들의 태도를 보거나 교사의 이해 수준을 보는 논문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전 사후 검사를 해가지고 과학에 대한 흥미 어떻게 되었는지, 태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문을 쓴 거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교사한테 그 과목 내용에 대한 문제 상황을 주어가지고 그거에 맞는 설문을 진행하고 그 추가로 면담도 진행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류표는 내용 분석과 문헌 분석, 그리고 범주와 자료 수집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제가 내용 분석, 문헌 분석, 범주와 이렇게 다 따로 작성을 했지만 이 내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논문 상에서 이렇게 용어가 드러나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고 어쨌든 맥락은 다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은 페이지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을 꼽자면은 코딩을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해서 이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포함한 성취 기준을 코딩한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계, 중복, 격차로 구분해가지고 내용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헌 분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것이고, 이 범주화한 것이라고 분류한 놓은 것도 결국에는 내용 분석을 이제 전체 단원의 구성, 세부 내용의 구성, 탐구, 사파 등으로 구분해서 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성취 기준 분석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고 개발해서 적용해보는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와 수업 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두었는데 논문상에서 나타난 용어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일기, 평가, 응용 측면에서 분석을 한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수업을 촬영해서 분석하고 면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뒤에까지 더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분석할 기회가 있다면 분석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엑셀 파일 보면서 좀 보충을 하고 그 중에서 몇 개 논문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하면 되는지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수정 학생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우선 제목, 그다음에 저자, 학술 지명, 권호, 발행 연도. 사실 발행 연도가 있으면 권호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나중에 그 소팅하고 그런 거를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그 소팅이 잘 안 되니까 숫자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분석 대상이 뭐냐, 분석 방법이 뭐냐, 이 두 가지고, 분석 대상도 그냥 하나가 어려우니까 또 세부적인 분석 대상을 놓고,
분석 방법도 또 이렇게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2, 세부 분석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석 대상, 즉 무엇을 분석한 것이냐, 그 다음에 분석 방법, 어떻게 분석한 것이냐, 요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항상 그렇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했냐. 우리가 육가원칙에서도 누가는 이제 연구자가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니까 누가는 이제 제외해 놓고 나면은 무엇을 어떻게 이게 바로 이제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분석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 무엇을 분석하냐고 하는 거는 이 논문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초점을 두고 나서 결국에는 이 분석 범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았던 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이제 이 다음에 드러난 것들인가 교과서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난 요거를 좀 정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과정은 좀 의미가 지금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보도록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요.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것인가요? 지금 보면 되게 많아요. 요것만 봐도 지금 몇 가지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거를, 대범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한데, 우리가 보통 히스토그램 같은 그래프를 그릴 때, 전체 그러니까 개수, 전체 개수의 10%였나 8%였나 그 정도 수준의 12%였나 내가 이거 좀 숫자 헷갈렸는데 나중에 좀 찾아보고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이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보기 좋다 그런 말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난 김에 잠깐 책을 좀 보도록 합시다. 얼마 전에 본 거였었는데 금방 나오려나 모르겠네. 음, 금방 나올 것 같지 않네. 여기 있네. 표변의 크기의 제곱근 정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히스토그램.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그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개수가 모두 몇 개냐면은 66. 66에 제곱근이면 한 8 정도 되죠. 한 8개 정도로 구분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 같네요. 사실은 그건 세부 분석 범주에 다 포함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분석 범주가 많으면 그러면 각각의 항목에 들어가는 개수가 적어지는 거고 분석 범주가 너무 적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거고 그런 거겠죠. 이 지금 같은 형태로 해도 좋기는 한데 자,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 분석 대상이라고 봤을 때 먼저 분석 대상을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교육과정만 분석한 거냐, 아니면 교육과정과 플러스 알파가 돼서 분석한 거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만 분석했냐,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을 때는 뭘 했냐. 이래서 교과서까지 같이 분석했냐, 면담을 추가했냐, 그 다음에 설문을 추가했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되는 게 분석 대상이 이제 무엇을 분석하는 거에 무엇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우선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분석했냐, 외국 교육과정을 분석했냐, 그것도 먼저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어떤 교육과정을 분석했냐, 여기도 그거를 이제 2015 다음과 이전으로 구분한 게 그런 의미 때문에 한 것 같기는 한데, 2015 개정 교육과정,
2009, 2007, 그 다음에 7차,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하나만 분석할 수도 있고요. 교육과정 두세 개를 같이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두세 개를 그냥 병렬적으로 분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었는지를 그냥 제시한 걸 수도 있고, 또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그 차이, 비교 같은 것들이 중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과 이후 교육과정의 비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외국 교육과정의 비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대상인데 그 대상 다음에 대상에서 무엇을 분석하냐가 또 우리가 살펴볼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건 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총론 수준에서 분석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총론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사실 총론 수준에 분석한 게 거의 없거든요. 과학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은 저거는 총론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요거. 과학 중점 학교의 물리 관련 교과 교육과정 편성 현황 분석. 자, 이거는 교육과정의 편성 현황 분석이 돼서 교육과정 연구는 아닌데, 그러니까 교육과정 연구가 아니라 이거는 그 학교의 현황 분석에 대한 연구인데,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 편제, 그거랑 관련된 만약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걔는 이제 총론 수준에서 지시되어 있는 교과목의 구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편제하는지 거기에서 이제 과학만 따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겠죠. 그런 연구니까 얘는 이제 교육과정의 그 총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강론의 내용 수준의 내용을 비교하는 연구가 될 거예요. 근데 내용 비교한 연구만이 아니라 어떤 연구도 있냐면요. 여기 나오려나 여기 같은 경우 얘는 그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분석한 거지만 내용을 분석한 게 아니에요. 얘는 서술어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라고 하는 거는 교육 과정에 써 있는 어미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것도 이제 분석 연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용에 대한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 표현과 관련된 분석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이제 외국 교육과정이라면 어떤 교육과정을 분석한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걸로 분석을 했었는데 어디냐 하면은 언제 한 거지? 2005? 그래, 좀 이따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탐구만 그 분석한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의 개념 내용을 분석한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이것도 뭐 똑같이 하죠. 과학 단위 이런 교과서네요. 중점이. 그 다음에 개별 내용으로 가면은 이건 연계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자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요거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의 중심으로 과학 개념. 사실 연계성이란 말이 뭐 막 갖다 붙인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광합성 개념이 어떻게 교육과정에 제시가 됐느냐. 그 다음에 달 암석의 순환 개념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특정한 하나의 내용을 비교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엇을 분석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분석 방법과 분석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대상은 무엇을 분석한 거냐고 그 안에서 이게 그 분석 대상이 정확히 정해지면은 사실 분석 방법도 거의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교육과정만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그 논문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 하나만 가지고 분석해가지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요. 왜냐면 교육과정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많이 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것까지를 포함하죠. 그래서 교육과정 분석은 기본이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려면 우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주된 관심사인데 그러려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 거지? 그럼 뭘 봐야 돼요? 그렇죠. 교과서를 먼저 봐야죠. 근데 이 교과서가 어떤 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냐면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대부분의 교육 내용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독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기에는 교육과정 문서 자체가 예를 들어서 7차 교육과정, 아니,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잠깐만 보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생물이 많으니까 생물교육과정으로 가볼까요? 생물은 좀 더 뒤로 가야겠구나. 물리학과, 화학, 생물 여기쯤 되겠네. 화학이야? 뭔가? 자, 생명과학 왕 교육과정이 얼마큼 있어요? 자,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단은 학년이 길기 때문에 좀 많아요. 생명과학 1쪽,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에 7쪽이야. 7쪽, 8쪽, 9쪽, 10쪽, 11쪽. 자, 뒤에 교사학습 방법의 평가의 방향은 거의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똑같이 가요. 지금 10쪽, 11쪽이거든요. 근데 그 10쪽, 11쪽이라는 것도 앞에 성격 있잖아요. 이 성격도 사실 거의 동일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생명과학2가 합쳐서 20쪽 정도밖에 안 돼요. 20쪽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을 분석한다고 해서 사실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작은 것들을 풀이해가지고 놓을 수 있지만 보통은 많이 있는 데이터에서 모아가지고 걔를 쪼개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이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소스가 20쪽밖에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분석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훨씬 더 적겠죠. 논문이 보통 10여 쪽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뭐 서론 결론하고 연구 원고 뺀다고 쳐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교육과정하고 비교하고 예전 교육과정하고 비교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과서하고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주된 관점이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메인 핵심이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과서라든지 다른 것들이 메인인데 그것들을 보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가 살짝 언급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을 잠깐 볼게요. 이 교과서 분석할 때 잠깐 나온 연구이기도 할 텐데 이건 사실 제가 쓴 논문들이니까 제가 아니까 그냥 제가 쓴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논문은 물리학 교과서에 제기된 연력학 주요 개념의 정의 및 설명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하려고 하려면은 그러면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바로 뭐냐면은 교육과정을 먼저 근거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내용이 결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도입이나 그러니까 서론이나 연구 방법 쪽에 살짝 묻어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보면요.
교육과정에 제시된 연력과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분석을 했어요. 물리학 1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리학 2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물리학 1에 들어간 표와 그 물리학 이건 교과서네요. 그러니까 물리학 1과 물리학 2에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에 언급된 내용 간단하게 표 하나하고 한 반쪽 정도 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교과서 분석이지만 교육과정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살짝 언급하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뭘 보나 외국 교육과정과 같이 비교했던 거 예를 들면은 어떤 논문을 볼까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KCI는 그냥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의 과학교육과정을 통합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던 연구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그 2015 개정교육과정 나오기 전에 이 통합과학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막 그랬어요. 사실 여기를 왜 보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외국 교육과정 분석을 하다 보면요 많이 분석하는 게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캐나다도 좀 가기도 하고요. 영국, 호주, 자 이런 나라 왜 하겠어요? 자, 일본을 빼고 대부분 나라가 영어권입니다. 왜냐하면 문서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나라 제3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보통 많이 그 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의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두별로 교육과정이 달라요. 근데 그 예전에 그 NSES라고 해서 내셔널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스탠다드 1996년도, 97년도에 처음 우리나라 같이 국가 전체의 교육과정, 사실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 표준과 같은 데 문서가 처음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 차세대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NGSS, Next Generation of Science Standard라고 부르는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 교육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좀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그 참고해가지고 교육과정 만들 때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사실은 뭐 나라가 워낙 작으니까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시도 하나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대구 정도 크기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비교가 조금 애매한데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약간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가 좀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시아 중에서 그래도 조금 살만하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 싱가포르를 그래도 참고한다고 하면은 좀 참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별로 교육 과정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주별 중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구하기 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온타리오주에 있는 교육 과정을 많이 비교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캐나다에 여기 보면은 그 온타리오주라고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교육 과정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이라기보다도 뭐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교육 과정 벌써 2015 개정 교육 과정도 5년이나 지났네. 만으로는 한 4년 좀 넘긴 했지만 교육과정이 사실 교육과정 나오고 교과서 나올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교육과정 나올 때 그때 만들 때 외국 교육과정 비교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되긴 했지만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이
바뀐 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좀 비교해서 보고 그러긴 합니다. 여기는 통합 개념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통합 관련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하기 전에 싱가포르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통합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주제별로 다이버시티, 뭐 다양성, 그다음에 수남, 계,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이제 그 6가지, 7가지 정도 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이 단원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캐나다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속에서 통합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통합 개념에 포함된 과학 개념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쓰고, 그것들을 뭐 여기 본 것처럼 예, 이제 학년별로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시 빈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시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내용 비교한 거를 조금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걸 뭘 비교한 건지 모르겠네.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이거 최근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외국과 비교했던 거. 가 있었는데 IB하고 요거 한번 볼까요? IB라고 하는 게 인터내셔널 바카로레아라고 해서 그 국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표준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국제학교나 이런 곳에서 약간 그 모델로 삼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좀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국제 바칼로레아학이라고 돼 있는데 바칼로레아로 가는 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미리 보기밖에 안 돼 있네. 하여튼 조금만 봅시다. 몇 쪽 연구 공부까지 하고 결과에 한쪽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어, 이 바카로레아라는 게 프랑스의 그 입시 시험 뭐 그거를 이제 바카로레아라고 부르는데 뭐 그거하고 연관이 좀 있는 거긴 하겠죠.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할 텐데 그래서 국제 나라마다 교육 과정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 나라에서도 표준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학하고 우리나라 교육 과정 물리학 완투의 교과 구성, 성취 기준, 학습 요소 교과 내용을 비교 분석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앞에 좀 빼고요. 비교는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시가 되고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잠깐만. 연구 방법의 결과 방법인 것 같네요. 어쨌든 교육 내용을 주로 비교한 것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했네요. 왜냐면은 두 개 비교하다 보니까 평가 영역 비교하고 비교과 영역, 창의적 체험 활동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고 이제 내용만 비교한 게 아니라서 교과 영역 비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비교할 때 요걸 보면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 뭐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 대충 이러면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돼. 요걸 보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이게 이제 에너지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여러 나라, 여기서 여러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그 교육과정 중에서 에너지 개념이니까 에너지랑 관련된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비교했던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미국, 여기 NGSAX도 써있죠. 그 다음에 UK, 유나이티드 킹덤 연구이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교육과정, 이 네 개의 교육과정에서 에너지랑 관련된 얘기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를 했던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 에너지 성취 기준 개념 요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의 형식기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내용 수준에서 그냥 구분해서 썼네요. 그래서 뭐 개념 비교하고 이거는 에너지 트랜스퍼니까 에너지 전달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에너지 원. 가까이 개념을 쪼개가지고 그건 에너지 전환 이런 식으로 에너지랑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기는 에너지 보전 그다음에 에너지 뭐 소비 소모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념들을 쪼개가지고 네 개 나라의 교육 과정을 비교한 뭐 이런 식의 연구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의 국제비교 연구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여러 교육과정들을 비교한 것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그걸 좀 보기 힘든데, 요거만 하나만 보고 갑시다. 이전 교육과정하고 좀 연계성을 비교했던 연구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거는 잘 찾아지지가 않네. 또 미리 보기밖에 안 나오나? 자, 이거는 교육과정의 물리완의 계열성과 연속성 분석이라고 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교육과정 해설서,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요소를 추출해서 이전 교육과정보다 개념의 수가 많냐 적냐.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거는 뭐 단순히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실행연 쓴 거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있을지 않고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요. 제가 완전하게 생각했던 거하고 또 일치하지는 않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완의 교육 내용의 계열성과 연속성을 비교하기 위해 2009 개정 물리완 교육과정 해설서 성취 기준을 원서 분석하였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요소를 선석한 다음에 선정된 개념 요소에 대해 제7차 2007년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과학과 중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계열성과 연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어떤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개념을 찾은 거고요. 표로 정치가 안 돼 있네. 표로 제시가 되면 좀 좋겠는데. 여기 간단히 예를 들면요. 전적의 유도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물리안에 배운 내용이 90학년에 배운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물리안에서 앞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요즘도 체원을 정리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로 자기장같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개념인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1반 학생들이 물리안처럼 내용을 고려할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내용은 어떻게 어느 학년에 배치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다룬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교육과정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 이것도 수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잠깐 영상 끊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연구했던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